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의 동탄 모델의 착각. 이준석은요, 뭐, 끝까지 단일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게 또 견제할 거는 견제해야 됩니다. 비판할 거는 이게 비판하고, 또 단일화할 때는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무조건 저 자세로 매달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단일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판할 거는 해야 돼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열주의, 여러 가지 이제 갈라치기 이런 걸 이게 비판할 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준석의 동탄 모델 이게 왜 착각이냐? 이준석의 일단 동탄 모델이란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제 동탄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때 국민의힘 후보 한정민이죠. 삼성 반도체 연구원 한정민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공영훈. 공영훈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사장까지 했던 현대 계열사의 기업인이죠. 공영훈. 그 다음에 한정민 둘이를 이기고 결과적으로 이준석이가 배지를 다는데 의견 동탄 모델, 이 말은 이번에도 김문수, 그 다음에 이재명 이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바로 동탄 모델인데요. 이거는 착각독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 이번 선거하고요, 그때 동탄의 국회의원 선거하고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 얼마나 착각인지 알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물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김문수가 한정민이가 아니고 이재명에도 공영우이가 아닙니다. 인물이 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한정민은 정치 신인이었어요. 한정민은 이제 지금도 삼성 다시 복직했을 거야. 권력 의존하게 정치 경험이 거의 없고 완전히 정치 신인 84년생 어린아이입니다. 84년 젊은 사람에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을 영입한 거죠.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정민이가. 그리고요, 그때는 지지율이 처음부터 한정민하고 이준석이가 비슷했어요. 물론 공영우이가 많이 앞서 나갔죠. 그러나 한정민이하고 이준석이는 비슷했어요. 제가 총선 전에 3월 19일자 여론 보니까 한정민이가 24, 이준석이가 20, 공영훈은 이제 46. 공영훈이는 앞서 나갔지만 한정민하고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비슷하게 출발했다. 왜? 한정민은 신인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 비슷했다. 그리고 공영훈이는요, 공영훈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자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정치판 거의 떠난 것 같아. 권력 의지나 정치, 이것도 신인이에요. 신인. 근데 잘 나가다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자멸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하고 공영훈은 또 급이 틀리죠. 그러니까 인물이 그때 두 명하고 이제 지금 두 명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이는 동탄 모델을 다시 하기 재현한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한정민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백전노장인데 한정민처럼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또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재명인데 공영훈처럼 그냥 투기 문제 하나로 자멸할까요? 안 되죠. 누가 뭐래도 이번에 이준석이는 3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탄 모델은 1등으로 끝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첫째 이유, 인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공영우이가 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김문수는 특히 한정민하고 전혀 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차이가요, 바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에 250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정도는 젊은 사람 이준석이든 한번 네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봐라. 너 당대표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을 그렇게
아무 경험 없는 애송이 40살 그렇게 그 대통령까지 이제 한번 해봐라. 뭐 그럴 수 있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전혀 틀리죠. 국회의원 선거는 이게 300명 중에 뭐 하나 젊은 사람 있으면 뭐 더 좋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지역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이렇게 혼자 열심히 뛰다니면요. 막 편지 쓰고 이게 되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조직이나 혼자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당의 천하람이하고 이주영 누가 있나요? 그 말고 다 떠났잖아요. 허나가 김용남이 떠나 문병호 떠나 다 떠났잖아요. 누가 있죠? 사람이 있나 조직이? 자금이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는 조직 자금이 없어도 짧고 작은 지역이니까 가능하죠. 그러게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나아가서 수백만 조직이 같이 움직이는 선거입니다. 여기에 그 게임이 될까요? 이미 이준석 지지도 겨우겨우해서 1, 2% 올라가 10% 많이 넘으면 10%죠. 근데 김문수 지지는 40%죠. 이미 4배인데 이걸 동탄 모델로 해서 국민의힘 따라잡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이긴다?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거의 규모와 성격이 전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이 뭐 어게인 동탄 모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게 대통령 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환상, 자기도 그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거운동 선전하는 것 뿐이지. 본인도 본인이 대통령 된다 생각 안 할 거야. 아마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10% 정도 해가지고 한 3등 하면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면 내한테 미래가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준석 후보인데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선배로서 진심으로 조언 하나 드리면요. 끝까지 완주해가 10%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단일화 승부수를 던져서 후보가 되면 초대박. 후보 안 돼도 김문수 이기면 대박. 김문수가 져도 그래도 완주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경우도 3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준석 대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한 10% 없겠지. 뭐 또 사표 방지 심리가 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경우하고요. 이미 동탄 모델은 물 건너갔으니까 3등 한다 치고 뭐 10% 졌는데 제가 보기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하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있죠. 첫째는 단일화 여론조사인데 뭐 기적이 일나가 본인이 후보가 돼버리는 경우. 이 초대박.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김문수가 단일화가 됐다. 그래도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1등 공신이고, 그러면 뭐 당대표든 책임총리든 1등 공신이 됩니다. 김문수 측에서 후보 빼고 다 준다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단일화 했는데 김문수가 패배했다. 그래도 정치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다시 합쳐가지고 들어오는 게 본인한테는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동훈이하고 이제 치열한 당권 다툼이 될 텐데 보수 쪽에 한동훈과 아마 보수 주도권 놓고 경쟁이 될 텐데 그래도 친윤들이나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도움될 겁니다. 저 친한계가 있고요. 어느 경우나 3가지 경우인데 다 완주하는 것보다는 낫다. 완주해가지고요. 뭐 그래 제가 넉넉하게 잡아줄게 10% 듣던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날개 달까요? 자, 선거는 지고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부터 또 선거법 계속의 수사 고소 고발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머리지가 단일 안 되면 완전히 뭐 적이죠. 그러면 개혁신당이 오래 갈까요? 10% 지지만 있으면 선거 때 10%지 끝나고도 10% 갈까요? 지금 조국 당의 지지가 1, 2%인데 결국에 개신당도 원래대로 2, 3%, 1, 2%로 떨어집니다.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쓸쓸하게 소멸합니다. 지금 혼자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후보 내봤자 결국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움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이라는 대항마도 있고 그 외에도 안철수
정지한 사람들이 많죠. 나경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요. 국민의힘하고 합치지 않으면요. 지방선거에 존재감이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조국당이 지금 그렇잖아. 조국이 구속되고 몇 달 됐냐고. 근데 존재감이 미미하죠. 후보 안 내고 지지율 1, 2%잖아. 조국당이. 벌써 이게 끝나버렸잖아요. 결국요. 이번에 한해석이 뭐 10% 따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지방선거가 양당 구도로 가면요. 결국 제3당이 다 쓸쓸하게 사라졌지 제3당이 끝까지 잘 된 경우는 없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제3당이 끝까지 잘 된 적이 있나요? 결국은 일시적으로 3당 갔다가 다당, 그 다음에 다시 양당제로 돌아오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3당, 4당 갔다가 양당제로 돌아오고 이게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번에 완주행금 뭐 10%를 뭐 어쩌고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보수 주도권 잡는다. 이거 다 꿈 같은 이야기다. 이미 끝나면 이게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 독불장구 혼자 천하람이하고 뭐 둘이 정치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게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본인이 장기적으로 정치 뜻이 있으면요. 정치는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정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국민의힘하고 합치지 않고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진심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 동탄 모델은 뭐 본인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게 그냥 한 10% 3등 하면 젖잘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젖잘사 해가지고 뭐 이게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뭐 이게 그 비난할 이유도 없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게 그 후배로 아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을 제가 뭐 단일화를 그 비굴하게 단일화를 막 요청 이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그걸 할 이유도 없고 저는 이게 진짜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고언인데 어떤 경우든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보다는요. 단일화 해가지고 그 단일 후보가 되려면 되고 뭐 그렇 쉽지 않겠지 기적. 아니면 이게 이기면 그거 대박이고 지더라도 그 완주보다는 낫다. 이걸 한번 분명히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지금 아직도 이게 그 시간은 한 2, 3일 남아있죠. 단판으로. 뭐 이게 여론조사 한다고 이게 뭐 달라집니까? 단판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 옛날에 안철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전투표 당일 새벽에 했죠. 이번에는 뭐 새벽까지 애태우지 말고 가능하면 이게 28일 날 저녁까지 그냥 이게 단판 재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더 아름다운 단일화다. 이거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후보를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탄 모델은 그런 게 말 같지 않은 완전히 이거는 뭐 진짜 믿었다면 그건 착각이고요. 진짜 믿지는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그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설마 대통령이 된다 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완주하여서 젖잘 샀냐 아니면 이게 지금이라도 이게 극대화해서 단일하냐 두 가지 선택만 남는데 제가 진심으로 조언 드리는 거는 단일화 했을 때 어떤 경우든 완주보다는 낫다. 끝까지 완주하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라를 이재명한테 갖다 바친 완전히 그 분열주의자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요. 이 우리 우파 쪽에서는요. 배신자 찍힘에게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유승민도 마찬가지잖아. 배신자라면 낙인 찍히면요. 유승민하고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 일부 지지가 있어도요. 미래는 없어요. 결국에 그 대통령은 못 됩니다. 유승민이고 한동훈이고 이게 뭐 일부 지지는 있었죠. 그러기에 배신자로 찍히면요. 장기적으로 이게 대통령은 못 됩니다. 이준석은 아직은 이게 이준석을 배신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래.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할 말이 있고 뭐 본인이 윤 대통령한테 크게 은혜를 입은 건 없잖아. 한동훈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직은 제가 배신자라고까지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 분열해서 분열주의자로 이재명한테 헌납하면요. 앞으로 그 책임은요. 이준석 대표 평생 그 책임에게 벗어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조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